저는 30대의 여성으로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엄마가 암투병을 하시는 관계로 병간호를 한다고 잠시 휴직 중에 있어요. 원희야, 너 엄마 병간호 한다고 이렇게 멀쩡한 직장 오래 쉬어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엄마. 다른 여직원들은 결혼해서 육아휴직도 쓰고 별거 다 쓰는걸요. 너도 육아휴직은 결혼하면 써야지. 엄마 병간호 한다고 휴직을 그리 길게 써도 되는 건가 걱정이다. 엄마 병간호만큼 저한테 중요한 일이 어딨다고요. 저희 엄마께서는 사실 유방암 말기 투병 중이십니다. 2번의 수술과 여러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암은 최근 임파선까지 번져버렸고 더 이상의 항암 치료도 무의미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엄마의 건강 상태는 나날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엄마입니다. 그렇게 진통제에 절여진 엄마가 사경을 헤매는 밤이면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지요. 원희야, 엄마는 내가 돌볼 테니 이만 들어가서 자. 아니에요, 아빠. 오늘 밤에는 제가 엄마 지킬 거예요. 그러다 네가 먼저 쓰러지겠다. 요즘 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아픈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자. 네, 아빠. 새벽녘에 피곤하면 저 깨우세요?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게. 얼른 방에 가서 눈 좀 붙여라. 통증약 기운이 떨어지면 금세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발작 비슷한 걸 일으키는 엄마셨기에 저와 아빠는 낮밤 구분할 것 없이 엄마 병상을 지키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세 식구는 남부러울 것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일궈왔습니다. 엄마께서 이른 암 선고를 받고 암투병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 가족은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화목하고 언제나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여보, 원희가 당신 닮아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지 않을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똑 닮은 외모에 예쁜 우리 딸이 여태 남자친구 없는 게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야. 예쁘다고 남자친구 생기나요? 지가 사귈 마음도 있어야 하고 또 인연이 나타나야 하는 거지. 원희야, 너 혹시 비밀 연애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속이는 거 아니지? 아빠, 제가 그런 내숭 떠는 스타일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남자친구 생기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엄마 아빠께 자랑하지. 제가 못하러 속이겠어요? 그래, 우리가 네 연애 반대할 바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제 남자 보는 눈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가 남자 보는 눈이 높아졌다니? 평생 아빠 같은 애처가랑 살아와서 제가 남자 고르는 기준이 늘 아빠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요즘 아빠 같은 애처가 남자친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하하하, 우리 딸한테 인정받는 애처가 소리 기분 좋은데. 그래, 원희야. 엄마도 빈말이 아니라 네가 아빠 같은 남자만 데려온다면 무조건 결혼 찬성이다. 엄마도 그런 말을 하실 정도로 저희 아빠는 세상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애처가셨어요. 주중에 직장 생활로 그리 일이 많으시면서도 주말에는 언제나 엄마와 저를 위해 요리를 하신다고 손수 손을 걷어 붙이셨죠. 청소나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일은 언제나 퇴근 후 아빠의 몫이었습니다.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시면 손수 생강차를 끓여 먹이셨고 피곤한 기색이 엿보이면 그게 집이건 밖에 외출해서건 정성껏 엄마를 안마해 주시곤 했어요. 네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 하나는 타고났다. 다른 복은 하나도 없고요. 여러 복 중 네 최고 복이 남편 복이란 소리를 하는 게야. 긴 세월 결혼 생활하면서 박서방처럼 속 안 썩이는 남편이 어디 흔한 줄 아니? 속만 안 썩이다 뿐이에요. 아직도 저라면 늘 싱글벙글 웃음부터 짓는 사람이니까요. 큰 부자 아니더라도 여자는 그저 저 좋다는 남편 그늘 밑에서 사랑받고 사는 게 제일 행복인데 너는 그 복 하나는 타고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요, 엄마. 너희 부부 금슬 좋은 부부로 백년해로하게 해달라고 내가 매일 기도 드린단다. 저랑 원희 아빠 금슬이야 이미 좋은걸요. 금슬도 금슬이지만 둘 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백년해로가 가능하잖니. 엄마도 참 욕심도 많으셔. 부부가 금슬이 너무 좋아도 천지신명이 질투한다는 말이 있잖니. 하하호호 잘 지내는 모습이 꼬와서 부부 중 한 명을 일찍 데려간다고 말이다. 엄마도 참 무슨 그런 무서운 악담을 하세요? 악담이 아니라 자주 전해들은 옛말을 하는 게다. 걱정 마세요, 엄마. 원희 아빠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인걸요. 원희 아범 건강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건강도 잘 챙기렴. 저도 헬스 꾸준히 다니지 몸에 좋은 건강식 챙겨 먹는걸요. 걱정 마세요, 엄마. 그래, 네가 보기 좋은 아이니 너는 오래오래 박서방과 잘 살 거다. 그래야지. 살아생전 그런 말씀을 하시던 외할머니셨습니다. 딸 자식과 손녀를 위해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100일 기도를 드린다고 주기적으로 절관 걸음을 부지런히 하시던 외할머니셨죠. 그런 외할머니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 정확히 1년 뒤에 암 선고를 받은 엄마셨습니다. 네 외할머니 예언이 맞은 걸까? 부부금술 너무 좋으면 천지신명이 질투해서 한 명을 일찍 데려간다더니. 엄마도 참 그런 미신을 믿는 건 아니죠? 아니면 네 외할머니께서 꾸준히 기도를 해주시다가 돌아가시고 기도 드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암에 걸린 걸까? 엄마, 외할머니가 저도 많이 그립지만 암 선고 받은 걸 그런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그래,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이 헛헛해서 그런가? 자꾸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른 나이에 암 선고를 받은 것이 유달리 좋은 부부금술 때문인가 생각할 정도로 아빠는 애처가셨고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엄마가 암 선고를 받고 투병을 하면서 아빠는 하시던 일까지 줄이면서 엄마 병간호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최근 보게 된 장면은 실로 아주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장면을 봤길래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날 저는 엄마가 갑자기 메론을 먹고 싶다고 하시는 바람에 오후 나절에 마트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마트에서 나와 은행 인출기에서 현금을 좀 뽑고 나가려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익숙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년 남자는 다름 아닌 저희 아빠셨고요. 아빠가 이 시간에 어딜 가시지? 엄마만 혼자 놔두고 외출할 리가 없는데 하며 서둘러 인출기가 있는 부스를 나와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웬 젊은 여자 한 명이 아빠에게 달려가 냅다 팔짱을 끼고 겁니다. 전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뻔했습니다. 착각일까 싶은 생각이라도 들었다면 위안이 됐을 테지만 그 중년 남자는 아빠가 틀림없었습니다. 자주 쓰고 다니시는 모자와 스웨터가 딱 아빠의 물건이었으니까요. 그 젊은 여자는 아빠의 팔짱을 놓지 않았고 아빠 역시 그 여자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골목으로 사라지더군요. 충격을 받아서 망연자실 그 자리에 넋을 놓고 있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골목으로 뒤쫓아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말기 암으로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바람피는 아빠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를 쫓는 심정이란 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감정이더군요. 골목을 벗어났는데 문득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아빠와 그 상간녀의 행방을 정신없이 쫓고 있었는데 당신 누군데 내 아빠를 따라다녀? 앙칼진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자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저를 노려보며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제 얼굴을 본 그 여자 역시 흠칫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쌍둥이 자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 여자와 저는 생김새가 너무 놀랍도록 흡사한 겁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야? 넌 누구니? 너 누구길래 대체 나를 그렇게 닮은 거야?
여자는 저보다 두세 살 많아 보이는 나이였지만 말투나 옷차림이 과도하게 어려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 누구야? 너 이름이 뭐야? 대뜸 그런 질문을 하며 저를 뚫어지게 보는 여자의 눈빛엔 뭔가 모를 천진함과 알 수 없는 은은한 광기마저 감돌았어요. 초면에 왜 내 이름을 묻죠? 당신이야말로 누구길래? 내 이름은 전미선이야. 그러는 넌 이름이 뭐야? 전미선이라고? 나는 박원희인데? 됐고, 나 집에 가야 하니까 너 이제 그만 쫓아와라. 알았어? 그만 쫓아오라고? 아까까지 우리 아빠 팔짱 낀 여자가 그럼 당신이었어? 아빠라니. 너 누군데 우리 아빠한테 네가 아빠라고 그러는 거야?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 것만 같더군요. 아까 사거리에서 팔짱 끼고 걷던 아저씨가 당신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우리 아빠야. 왜? 뭐 잘못됐어? 억울하다는 듯 눈에 눈물까지 그렁해서 따지듯 소리 지르는 여자였습니다. 뭔가 말투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빠를 너무 닮아서. 저기 집에 아빠 있어요 혹시? 아빠는 먼저 집에 가 있겠다고 했어. 난 편의점에 살 게 있어서 잠깐 다시 길을 돌아온 거고. 그럼 편의점 들렸다가 그쪽 집에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가 뭔데 우리 집에를 온대? 그냥 그쪽 아빠가 우리 아빠랑 너무 비슷해서요. 혹시나 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죠. 바보. 너 진짜 바보구나. 우리 아빠가 너네 아빠일 리 있니?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보게 해줘요. 편의점에서 뭐 산다고 했죠. 그래. 아이스크림 사갈 거다. 왜? 그 아이스크림 내가 사줄게요. 집 구경 한 번만 시켜줘요. 진짜야? 나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야? 나 10개 사도 돼? 그럼요. 아이스크림 사고 싶은 만큼 사요.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제 말에 여자는 어린아이처럼 화색을 띠며 깡충깡충 뛰듯이 걸으며 편의점으로 앞서 걸어가더군요. 봉지 가득 아이스크림을 산 뒤 드디어 그 여자의 아빠가 있다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저는 그 여자를 따라 낡은 빌라에 들어가자 경악할 광경을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광경을 보았길래 경악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냐고요? 그 여자의 집은 4층짜리 낡은 빌라의 반지하였습니다.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눈에 아주 익숙한 남자 신발, 다름 아닌 저희 아빠의 신발이 그 집 현관문에 놓여 있더군요. 철렁하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 낡은 다세대 빌라의 반지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거실 소파에서 제가 어떤 광경을 본 줄 아세요? 저는 그 장면이 소름 끼치도록 믿기지 않아서 제 눈을 몇 번이나 떴다 감았다를 반복할 정도였어요. 저희 아빠가요, 다름 아닌 저희 엄마와 복제인간 수준으로 똑같이 생긴 한 여자의 머리를 다정하게 묶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지금 거기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이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저를 보자마자 기함하듯 소스라치게 놀라 그 여자의 머리를 빗어주던 머리빗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아빠였습니다. 아빠, 저 여자는 대체 누군 거예요? 누구길래 아빠가 저 여자 머리를 묶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대체 왜 우리 엄마랑 얼굴이랑 저 여자 얼굴이 그렇게 똑같은 거죠? 저는 사람이 심정적인 큰 충격을 받으면 왜 기절을 하는지 그제야 공감이 가더랍니다. 길거리에서 저와 붕어빵일 정도로 똑같이 생긴 여자를 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웬 다세대 빌라의 반지하에 엄마와 소스라치게 똑같이 생긴 여자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되도 않은 객군 같은 악몽을 꾸는 건가 싶은 의구심에 저는 제 볼을 세게 꼬집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봐서 이 끔찍하고 되도 않는 상황이 꿈도 아니란 자각만이 따라올 뿐이었죠. 원이 너 여길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응? 아빠, 지금 제가 어떻게 알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때였습니다. 아빠께서 머리를 묶어주던 그 엄마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힘겹게 일어나더니 저에게 성큼성큼 불편한 다리를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보니까요, 그 여자는 중풍을 앓은 탓인지 반신불수 상태더라고요. 왼쪽 팔과 다리가 심하게 불편해 보이는 그 여자를 보고 알았죠. 저렇게 팔도 불편하고 몸이 불편해서
아빠가 대신 머리를 묶어주고 계신 거였구나.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굳이 아빠가 외간 여자의 머리를 그토록 다정하게 묶어주고 있었던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었죠. 네가 원인이? 불편하고 새는 발음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네, 제가 원희인데 대체 누구세요? 원희야, 나는 네 이모란다. 뭐라고요? 제 이모라고요? 원희야, 아빠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하마. 안 그래도 너에게는 모든 걸 다 털어놓으려고 생각을 하던 참이다. 아빠, 얘가 아빠 딸이라는 거야? 거실 바닥에 앉아 천진한 표정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어대던 저를 똑 닮은 여자가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아빠, 이 여자가 진짜 아빠 딸이에요? 이 여자는 왜 절 일이 똑 닮은 거고 저 여자는 또 왜 엄마를 빼다 박은 거냐고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고 놀랄 거라는 거 잘 안다. 원희 너는 몰랐겠지만 네 엄마한테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고 바로 저분이 네 엄마 쌍둥이 언니. 그러니까 원희 너의 친이모 되는 분이셔. 엄마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고요? 그래. 일란성 쌍둥이 자매라서 보시다시피 이모님이 네 엄마와 외모가 붕어빵인 거고. 그럼 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여자는요? 아, 유영이 말이냐? 유영이는 이모님의 딸이야. 너에게는 사촌 언니가 되는 셈이지. 그런데 왜 아빠한테 저 언니가 아빠라고 하는 건데요? 너도 몇 마디 대화를 나눠봤다면 알 테다만 유영이는 마음에 드는 아저씨는 다 아빠라고 하는 습관이 있다. 아빠, 이모랑 왕래하면서 왜 저랑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셨어요? 네? 아빠로부터 뒤늦게 듣게 된 진실은 실로 기함할 만큼 기구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반신불수 상태라 말씀을 유창하게 하기 힘든 이모 대신 엄마와 이모의 과거 사연을 들려주시더군요. 네 엄마와 이모는 네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절연을 했단다. 알고 보니까요. 돌아가신 저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사이에 제가 알지 못했던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냥 엄마가 흘려 하시는 말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이혼하셨다는 말만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옛날에 외할아버지께서 외할머니의 아주 절친했던 친구분과 외도를 저지르셨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외할머니께서는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일을 겪으며 아주 의가 상할 정도로 다툼이 심했던 엄마와 이모셨다고 합니다. 언니,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아빠가 저 지경이 되었는데 모른 척하란 거니? 바람난 그 여자가 알아서 간병을 하던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해. 그 여자도 건강이 안 좋아서 아빠 간병하기 힘들다는데 어쩌니? 어이가 없네. 그렇게나 건강이 안 좋은 여자가 어떻게 바람은 핀 거래? 난정아, 내가 네 마음 못 헤아리는 거 아니야. 나도 너 못지않게 아빠가 밉다. 밉다면서 아빠 병간호를 언니가 자처해서 해? 엄마는 바람핀 아빠 때문에 충격 먹어서 반신불수가 됐어. 아빠 아니었으면 엄마가 왜 중풍으로 쓰러지는데? 나도 엄마가 불쌍해. 아빠랑 바람핀 그 여자만 생각하면 나도 정말 소리 없는 총이 있다면 쏘고 싶은 생각마저 드니까. 언니는 왜 그 여자만 미운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어. 언니는 그 유명한 옛말도 모르니? 왜 몰라. 나도 그 여자나 아빠나 쌍으로 다 미워. 그런데 어떻게 해. 아빠 저러다 진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언니는 아빠만 걱정되고 엄마는 걱정 안 돼? 엄마 쓰러져서 반신불수된 거는 그야말로 심정적인 충격 때문이야. 그런데 언니까지 엄마 배신한 아빠 병간호하러 갔다고 하면 엄마가 또 충격 안 받아? 난정아, 엄마는 네가 돌봐드려라. 뭐라고? 끝까지 언니는 내 말 무시하고 아빠한테 가겠다는 거야? 지금 아빠 곁에 돌봐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 난정아. 그 여자한테 아빠 간호하라고 하란 말이야. 그 여자도 지금 수술받고 지 몸 하나 건수 못하는데 어찌 아빠 간호를 맡기니, 응? 참, 아빠랑 그 상간녀는 아픈 것도 세트로 아프대? 어이가 없다. 진짜 가지가지해. 아무리 악담해도 좋은데 난정아. 아빠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 아빠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어. 저렇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에 계신데 어찌 모른 척해? 언니 아니라도 아빠 간호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고모가 해도 되고 정 안 되면 간병인 쓰라고 하면 되잖아. 난정아,
너 대체 누굴 닮아 그리 모질어? 엄마도 불쌍하지만 저러다 아빠 혼자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러다 엄마가 잘못되면? 그땐 어쩔 건데? 우리 사이의 대화는 이런 식이면 평생 평행선일 거다. 네가 아무리 날 욕해도 난 아빠 간병하러 가야겠다. 끝까지 나랑 엄마를 배신한다 이거지? 아빠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잊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 매일 들락거리던 정희 이모. 엄마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나 집 나간 사람이야. 그 충격으로 엄마 쓰러져 반신불수됐는데 그런 인간이 아빠라고? 난정아, 아빠 뇌혈관 수술 받았고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래. 저러다 혼자 돌아가시면 그 죄책감 난 감당할 자신 없다. 그래? 난 아빠가 딴 집 살림 차리고 얼마 안 돼 그런 병 걸린 거 솔직히 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 아무리 화가 나고 아빠한테 배신감 느낀다 해도 말 가려서 해. 죄 지은 사람, 벌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당한 사람이 말 조심하고 벌벌거려야 해? 엄마는 누구보다 피해자고 그걸 고스란히 옆에서 봐야 했던 나랑 언니도 피해자야. 난정아, 네가 몰라 그러는데 아빠가 얼마나 우리한테 미안해 하시는 줄 아니? 미안한 사람이 엄마 그렇게 쓰러지고 반병신 되다시피 했는데 문병 한 번 안 와? 조강지쳐 쓰러지고 딸들 매일 우는데 그거 묵살하고 버젓이 상간녀랑 신혼살림 차린 사람이 아버지야. 우리 이 얘기 더는 그만하자. 내가 절대 안 된다는데, 죽어도 싫다는데 기어이 아빠 간병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난 아버지 간병 해드려야겠다. 그래, 좋아. 언니가 죽어도 그리 해야겠다니 우리 서로 다신 얼굴 보지 말고 살자. 난정아, 제발. 엄마를 배신한 사람은 아빠 한 명이면 좋게. 가련한 엄마 인생에 배신감 더 안겨주는 사람, 그게 언니더라도 내가 용서 못한다고. 외할아버지의 불륜을 두고 그런 입장 차이가 존재했던 엄마와 이모셨다고 합니다. 불륜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입장이 같았죠. 외할아버지의 불륜, 그것도 외할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분과 딴살림을 차린 사건은 외할머니와 이모, 그리고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늘이 노한 탓이었을까요? 외할아버지는 그 상간녀와 딴살림을 차리고 한 계절도 지나지 않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대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즈음에 공교롭게도 그 외할아버지의 상간녀도 위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받았더랍니다. 그 상황에서 외할아버지의 간병을 하는 문제를 두고 이모와 엄마는 언쟁을 높여 큰 싸움을 벌였다는 겁니다. 네 엄마는 성격이 너도 알다시피 대쪽이잖니. 외할아버지 때문에 중풍 걸려 쓰러진 외할머니를 두고 아무리 병에 걸렸다 해도 외할아버지 간호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화를 냈다는구나. 그럼 그 의견 차이 때문에 두 분이서 이날 이때껏 안 보고 사신 거세요? 발단은 그랬고 그 사건 이후로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혼하고 따로 사셨기 때문에 엄마는 외할머니 밑에, 이모는 네 외할아버지 간호하다 또 그 세라에 살았기 때문에 두 자매가 자연히 멀어진 거야. 아니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외할머니나 네 외할아버지나 그렇게 투병하시면서도 10년을 각자 더 사셨단다. 네 이모님은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일본에 건너가 오래 생활을 하셨고 이모님 건강이 그런데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요? 네 이모가 외할머니가 앓으셨던 중풍을 그대로 앓고 계신다. 그 후유증으로 반신불수 상태라 거동이 힘든 상황이고. 아빠는 그럼 이모와 어떻게 왕래하게 되신 거세요? 아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 이모를. 어디서요? 우물안 개굴이라고 이 근처에 네 이모가 산다는 걸 미처 몰랐어. 수개월 전에 우연히 근처 전통시장을 갔다가 네 이모를 봤다. 거동도 불편한데 너와 똑같이 생긴 유영이를 데리고 시장을 왔더구나. 아까 아빠에게 아빠라고 하던 그 사촌 언니요? 그래, 그 아이가 네 사촌 언니 유영이야. 어려서부터 좀 말도 느리고 그랬는데 지적장애 3급이란다. 세상에, 그럼 이모부는 어디 계신 건데요? 미국 이민 가서 살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구나. 이모부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한 거고. 사는 형편이 썩 여유로워 보이지 않던걸요. 미국서 한인 민박을 운영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보더라. 이모부 돌아가시고 나서 저 유영이 데리고
이모가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모 사정 아시고 그럼 아빠 혼자 몰래 이모랑 왕래하신 거세요? 그래. 너도 봐서 알겠지만 네 이모랑 유영이 혼자 두기에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잖니. 그럴 거면 저랑 엄마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엄마도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원이 네가 네 엄마 성정을 아직 잘 몰라 그러는구나. 네 엄마는 성격이 불같고 대쪽 같아. 한 번 아니라 마음 먹으면 그걸 바꾸지 않는 사람이다. 하긴 엄마는 지금도 외할머니에 대한 연민, 외할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종종 얘기하시니까요. 무엇보다 네 엄마가 지금 암투병 중이라 뭐가 됐든 심기 거스르는 얘기를 하는 게 걱정이 됐어. 이런 걸로 노발대발 마음 쓰고 신경 쓰다가 더 건강 악화될까 봐서. 아빠가 뭘 걱정하신 건지는 저도 잘 알겠어요. 휴, 그런데 말이다. 네 엄마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단다. 이건 원이 너도 마찬가지고. 그게 대체 뭔데요, 아빠? 아빠에게 듣게 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요, 사실 유방암 투병을 하기 전에도 건강이 좋지 못하셨습니다. 처녀적부터 신장이 좋지 않으셨던 엄마셨는데 10여 년 전 엄마는 신장 투석 끝에 병원으로부터 최종 선고를 들어야 했어요. 신장 기능이 이제 밑바닥 한계치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신장 이식 수술만이 유일하게 환자가 살 길이네요. 엄마는 급하게 신부전 저하가 와서 당장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나 아빠나 검사를 해봤지만 기증자 적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고야 말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기증자 순번이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정말이지 그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도 같은 기다림이 아닐 수 없었죠. 엄마의 상태는 하루하루 악화되어 갔고 아빠와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이면 급성 충수염에 걸려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충수염 수술을 받고 엄마에게로 와보니까 엄마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던 저는 아빠, 며칠 사이에 엄마가 어떻게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주 기적같이 기증자가 나타났다. 뇌사 상태의 환자였고 급하게 수술이 결정됐어. 저는 아빠의 그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이라 생각하고 여태 살아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거의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던 엄마께서 기적처럼 기증자를 만나 목숨을 건진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에게 신장 기증을 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네 이모였단다. 아니, 그런 사실을 왜 여태 비밀에 붙이셨어요? 네 이모가 그러길 원했단다. 그때는 이모도 네 엄마도 서로 마음의 앙금이 안 풀려있던 때라 네 이모가 완강하게 비밀에 붙여달라 나에게 신신당부를 했어. 그럼 엄마가 여태 이모에게 신장 이식을 받은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엄마가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아서 이제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것 같구나. 그날 저와 아빠는 한참을 얘기 끝에 모든 일을 엄마에게 털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나야, 말기암 환자가 컨디션이 좋아도 이상한 것 아니니? 너랑 아빠가 엄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미안할 뿐이지. 엄마도 참, 통증약 더 안 드셔도 되겠어요? 오늘은 어쩐 일인지 통증약 없이도 견딜만 하구나. 참,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오랜만에 외할머니가 나오더라. 외할머니께서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누굴 데려오신 줄 아니 꿈에서? 누굴 데려오셨는데요? 엄마 꿈에는 가끔 나타나셔도 늘 혼자 나타나시곤 했는데 어제는 불쑥 네 외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타나셨더라.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손을 잡고요? 그래, 두 분 살아생전 이혼하고 한 번도 얼굴 보지 않고 각자 명을 달리하신 분들이잖니. 엄마 여태 외할아버지 용서 못하셨어요? 용서? 난 네 외할아버지를 살아생전 참 많이도 미워했어. 그럴 수밖에 없었지. 멀쩡했던 네 외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 외도 때문에 충격으로 쓰러지신 데다 반신불수 몸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모랑도 절연하신 거예요? 아니, 원이 네가 그걸 어찌 알았어?
엄마, 사실 오늘 아빠한테 엄마랑 이모 얘기 다 들었어요. 네 아빠가 엄마랑 이모 얘기를 해주었다는 거야? 그래, 여보. 원희한테 당신이랑 당신 언니 얘기해줬어. 원희한테까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자랑스러운 가정사라고. 그리고 당신에게도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 실은 당신 언니 말이야. 처형 만나고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언니를 당신이 만나다니 왜요? 등장 밑이 어둡다고 처형이 우리 동네 근처에 살고 있더라. 한 넉 달 전인가? 전통시장 나갔다가 처형이랑 유영이 그 조카이를 봤어. 미국 건너갔다 귀국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언니가 우리 동네랑 가까운 데를 살았다고요? 여보, 그런데 지금 처형 건강 상태가 당신만큼이나 안 좋아. 유영이도 지적장애 3급이라 일반적이지가 않고. 언니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요? 이게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장모님 앓으셨던 중풍 말이야. 처형께서 중풍을 앓고 계시더라. 반신불수 상황이라 몸 왼쪽을 거의 못 쓰시고. 언니가 반신불수요? 말도 안 돼. 이모 소식을 듣고 한참 오열을 터뜨리는 엄마셨습니다. 엄마의 오열이 좀 진정된 후에 아빠는 또 다른 사실들까지 말씀해 주셨더랍니다. 여보, 그리고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또 있어. 뭔데 그래요? 지난밤 꿈이 심상치가 않더니만 그리 해야 할 말이 있었다면 오늘은 남기지 말고 나에게 빠짐없이 다 해줘요. 당신 10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 받았을 때 말이야. 그때 뭐요? 당신 신장 이식 기증자, 뇌사 환자가 아니라 바로 처형이었어. 뭐라고요? 아니 왜 그런 말을 이제 와서야 하는 건데요? 그때 처형이 하도 신신당부 부탁을 하셔서 사실을 알면 당신이 개이길이 뛸 거라고 그냥 비밀로 묻어달라고 하도 간청을 하시는 바람에.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비밀로 붙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여태 입도 뻥끗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 성미가 하도 대쪽이라 개이길이 날뛰고 싫어할까 봐서. 일단 처형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주는 조건이 그거였어. 당신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언젠가 사실을 밝혀도 본인이 하겠다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하도 신신당부하셔서. 난 언니 신장을 받고 그때 목숨 건져 이날 이때껏 살아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난 여태 언니를 찾지도 않는 거잖아요. 대성통곡을 하며 오열을 하는 엄마셨습니다. 언니 지금 어딨어요? 언니 사는 집 어디예요? 여보, 이 늦은 시간에 그건 왜 물어? 당장 나 언니 보러 가야겠어요. 빨리 앞장서요, 여보. 여보, 지금 당신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무리하지 말고 처형은 내가 내일 모셔올게, 응? 아니, 나 지금 당장 우리 언니 보러 가야겠어요.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고 내일 봐요. 이모는, 네? 원희야, 엄마가 건강이 이 지경이라 더 지금 봐야겠어. 그러다 내일로 미뤘다가 엄마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영영 우리 언니 얼굴도 못 보고 고맙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란 말이니? 그런 말씀을 하는 엄마의 처연하고 간곡한 표정에 아빠와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엄마의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셨거든요. 말기 암으로 사투 중인 엄마의 내일이 안녕하다는 보장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거의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저와 아빠는 결국 엄마를 모시고 이모네 집으로 갔어요. 가기 전에 아빠가 전화를 드린 탓에 몸이 불편한 이모께서 직접 빌라 입구 현관에 나와 계시더랍니다. 숙정 언니? 아이고 나정아. 안면마비 증세로 말을 편하게 못하는 이모가 엄마를 보고 그렇게 더듬는 말로 오열을 터뜨리시더군요. 언니, 몸이 왜 이렇게 못쓰게 되어버렸어요? 너도 아프다며. 엄마와 이모는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언니 내가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못된 년이었어. 난 언니가 내게 신장이식 수술 해준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실은 내가 협회이 좋아지며 너에게 사실 말하려고 해서.
형편이 좋아지면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는 이모였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모가 엄마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하던 때가 이모가 한국으로 귀국해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때랍니다. 미국서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혈혈단신 유영언니만을 데리고 귀국한 이모는 어렵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사기를 당해 빚쟁이들에게 도망 다니던 때라 병원에 오래 머무를 처지도 못 되었던 겁니다. 언니 사정이 그랬으면 나에게 더 말을 했어야지. 오랜만에 봐놓고 어찌 그런 말을 하겠어. 오랜만에 봐놓고 어찌 그런 말을 하겠어. 안면마비로 받침이 있는 말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시는 이모였죠. 그날의 상봉 이후 아빠와 저는 논의 끝에 이모를 집으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여보, 저 형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같이 케어해드리는 게 어때? 유영 언니랑 이모랑 다 같이 집에 데려와서 지내려는데 엄마 어떠세요? 고마워요, 여보. 고맙다, 원이야. 내 남편이랑 딸이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였습니다. 아빠가 매일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이모네 집에 가서 돌봐드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저나 아빠 입장에서도 현명하고 동선이 줄어드는 선택이었죠. 이모와 유영 언니가 집으로 들어오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서 아침 드세요. 엄마, 엄마? 아침에 일어나 엄마를 깨우는데 영 미동이 없으신 엄마였어요. 그렇게 밤에 주무시는 듯이 돌아가신 엄마였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정신 좀 차려봐. 원희 엄마. 나저아 정신 차려라. 나랑 만나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떠나니? 엄마에게 정신 차리라고 나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떠나냐며 오열하는 이모였죠. 그렇게 슬픔 속에서 엄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엄마는 이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더랍니다. 언니, 과거에 왜 그리 언니와 죽을 듯 싸웠을까? 어찌 보면 엄마랑 아빠 문제였는데 말이죠. 그때는 다 어려서 너나 나나. 그땐 아빠 편드는 언니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 생각하니 언니가 고마워요. 왜 뭐가 고마우니? 언니 아니었음 아빠 투병하다 진짜 혼자 돌아가시거나 잘못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면 내가 평생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난정아, 나도 미안해. 언니가 뭐가 미안해요. 바락바락 대들며 내 뜻대로 안 한다고 절연한 못된 동생에게 신장까지 떼어준 언니인걸. 그거야 당연한 거고.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언니, 세상에 당연한 일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니 덕분에 덤으로 목숨 건져 살아오면서 난 그게 언니 덕분인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오지 마라, 나정아. 언니가 나정아, 나정아 그러니까 진짜 내 이름이 난정이가 아니라 나정이가 수. 그런 말씀을 하시며 웃던 엄마셨죠. 그런 얘기를 나누며 손을 꼭 맞잡던 엄마와 이모의 모습이 제 뇌리에 깊게 박히더랍니다. 엄마는 그날 주무시기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희야, 엄마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니? 무슨 부탁인데 엄마? 이모 건강도 안 좋고 유영이는 다른 애들보다 좀 많이 느린 아이라 엄마가 걱정이 많구나. 유영 언니가 지적장애 3급이래요. 그래도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제빵 자격증도 따고 싶어 해서 학원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먼저 떠나고 이모도 혹시 일찍 돌아가시면 네가 유영 언니를 좀 챙겨다오. 엄마, 그건 걱정 마세요. 저랑 안 그래도 똑같이 생긴 언니인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고 혹시 어디 시설에를 맡기게 되더라도 네가 잘 찾아보고 관리를 해주면. 엄마 아빠랑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일 최대한 안 만들어요. 유영 언니 제가 살아있는 한은 친언니처럼 내가 돌볼 거니까 걱정 마세요. 고맙구나 우리 딸. 원희 너는 믿음직한 아이니까 엄마가 마음이 놓인다. 그런 말씀을 유언처럼 남긴 엄마셨습니다. 엄마의 사구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잠깐 산책을 가겠다고 집을 나서던 이모가 갑자기 자리에 푹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그날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이모셨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어진 일이라 식구들의 상심과 충격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모의 딸 유영 언니의 슬픔이 무척 컸지요.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유영이 혼자 놔두고 죽지 마요, 엄마. 언니, 이모가 돌아가셔서 나도 슬퍼. 그렇지만 언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모는 돌아가셨지만 언니 곁에는 나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 엄마 없는데 집에서 나 안 쫓아낼 거야? 언니를 왜 쫓아내? 언니는 우리 가족인데. 그럼 나 앞으로도 너랑 아빠랑 한 집에 살아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언제까지 같이 살아도 돼? 언니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갈 때까지? 와, 신난다. 다행이다. 난 엄마가 없어서 이제 너네 집에서 나가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런 말이 어딨어. 언니는 우리 가족인걸. 아이처럼 엉엉 우는 유영 언니를 꼭 끌어안아 주었더랍니다. 이모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날 이후로 유영 언니는 저와 아빠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언니를 데리고 어디 목욕탕이라도 갈라치면 세상에 이리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는 처음 보네. 우리 둘이 그렇게 똑같아요? 아가씨 그걸 말이라고 해? 거울 봐봐. 두 자매가 아주 그냥 얼굴뿐 아니라 몸매까지 똑같네. 똑같아. 그 정도면 뭐 거의 거푸집 수준인걸. 엄마와 이모가 일란성 쌍둥이였어서 그런 걸까요? 엄마의 딸인 저와 이모의 딸인 유영 언니의 외모는 쌍둥이처럼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형제 자매 없이 자라온 터라 처음부터 언니와의 동거가 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언니는 평범한 사람도 아니니까요. 언니, 나 입던 분홍 원피스 못 봤어? 미안하다. 내가 한번 입어봤어. 입어보고 어디 뒀는데? 우물쭈물하며 말을 못하는 언니였습니다. 왜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 혹시 잃어버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쭈뼛거리며 옷장 구석에 감춰뒀던 원피스를 가지고 오는데 커피 같은 게 잔뜩 묻어있는 겁니다. 언니 원피스에 뭐가 이리 잔뜩 묻었어? 미안하다 원희야. 나 카페 아르바이트 하다가 커피를 쏟아서 그만. 그럼 옷장 구석에 숨겨둘 게 아니라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던가 해야지. 미안해. 원희 너 화났구나. 그래 화났어. 대신 앞으로 내 옷 가져가서 입고 싶을 거면 미리 꼭 말해 알았지? 원희야 너 나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언니 이게 용서받을 만큼 잘못한 일은 아니야. 그런 말은 할 필요 없고. 그래도 네가 화난 거 같아서. 그거야 언니가 말도 없이 내 원피스를 갖고 갔고 또 커피 묻혀두고 숨겨뒀잖아. 앞으로 내 옷 입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해. 내가 빌려줄게. 고맙다 원희야. 우리 원희는 너무 착하고 이쁘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나이가 딱 2살이 많아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데다가 얼굴이 거푸집 수준으로 똑같아서 어디 같이 나가면 쌍둥이 자매라는 말을 종종 듣지요. 하지만 하는 행동은 10살 어린아이 수준인 언니예요. 그래도 저에게 살면서 처음 자매와 부대끼며 사는 재미와 정의, 이런 것이로구나를 가르쳐주는 언니랍니다. 언니, 뭘 이렇게 잔뜩 가지고 왔어? 오늘 제빵 학원에서 만든 거다. 너 먹으라고 내가 다 싸가지고 왔지. 근데 무슨 빵이 이렇게나 많아? 원희 너 빵 좋아하잖아. 별명도 빵순이고. 내가 빵순이인 거는 사실인데 이렇게나 많은 빵을 어찌 다 먹으라고. 냉장고에 뒀다 먹어라. 아님 회사에 가지고 가서 나눠 먹어. 언니, 제빵 자격증 딸 동안 나 완전 이러다 돼지 되겠다. 빵이 얼마나 살찌는데. 너는 살쪄도 예뻐 원희야. 그런 말을 하면서 씩 웃는 유영 언니입니다. 사람들은 언니에게 지적 장애인이다, 모자른 여자다, 그런 안 좋은 말들을 합니다. 그건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니죠. 지능이 모자라고 발달이 느린 것이 언니의 장애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언니는 언니 나이 또래의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천진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30 중반의 여자가 그런 천진함과 순수함을 가진다는 건 일반적인 성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다른 성인들이 저에게 살쪄도 예뻐라는 말을 하면 그저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기분 좋은 농담 반의 칭찬입니다. 그렇지만 언니가 하는 그 말은 거짓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진짜 칭찬이에요.
그래서 언니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너무나 기분이 좋답니다. 언니가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면 조그만 식빵 가게를 오픈해 볼 생각입니다. 저와 아빠는 투자를 하고 언니는 식빵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거죠. 내년 즈음이면 직장에서도 퇴임을 하는 아빠신데 가게 운영을 아빠도 돕게 되실 예정이에요. 아빠, 빵집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언니 뭐 생각해둔 빵집 이름 있어? 쌍둥이 빵집. 뭐라고? 너랑 나도 쌍둥이, 우리 엄마랑 너네 엄마도 쌍둥이. 그러니까 쌍둥이 빵집? 그거 괜찮은데 좀 촌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정감 있고. 우리 유영 언니 장명 센스 한번 쩌시는데요. 그런 칭찬을 해주면 또 아이처럼 얼굴을 붉히며 좋아하는 언니입니다. 엄마와 이모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지금도 문득문득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매일같이 드는 저입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도 늘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걸 새삼 느끼곤 해요. 유영 언니 역시 돌아가신 이모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원이야, 엄마 보고 싶다. 울 엄마 이제 못 보는 거지. 사람은 죽으면 볼 수 없는 거니까. 응? 언니, 이모 보고 싶을 때면 눈 감아봐. 그러면 신기하게 이모 얼굴이 보일걸? 정말이야? 너 거짓말이지. 아니야, 언니 눈 감고 이모랑 같이 자주 갔던데 생각해봐. 그럼 이모 얼굴이 진짜 보인다? 눈을 감고 한참을 이모 생각을 하는 유영 언니였습니다. 오늘 밤 꿈속에 부디 이모 손을 잡고 엄마가 나타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엄마, 이모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유영 언니는 제빵학원도 잘 다니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이모가 보고 싶다고 울지만 그래도 곁에 제가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저도 아직은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가끔 혼자 잠자리에 들면 눈물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운 마음을 억지로 달랠 수는 없는 거니까 운다고 나무라지는 말아주세요. 엄마와 이모가 그리워 가끔 울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저희 두 자매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언니와 저 친자매처럼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곳에서는 부디 두 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요. 긴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